네, 반갑습니다. 골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워리어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현재 5할 승률에 급급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저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 혹은 1라운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봤자 탈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전언에 따르면은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스티브 커 감독은 이 로스터를 조금 더 지켜보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미 버틀러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거둬들였다. 이런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쿠민가가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엄청난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대변혁을 가하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올 시즌도 워리어스는 봄 농구를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어떨까요?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픈 커리 에라에서 더 이상 우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바깥으로 이걸 발설하는 순간 구단의 가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단의 흥행, 그 다음에 또 스테픈 커리를 비롯한 선수들의 유니폼 판매, 굿즈 판매 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 바깥으로 공식화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천천히 스테픈 커리의 에라가 점점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루머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설령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내지도 않을 거니와, 그 다음에 슬레이터 같은 이런 공신력 있는 양반이 저런 걸 적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단의 현재 가치, 구단의 현재 흥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루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일단 커리는 1988년생입니다. 36살. 남은 선수 생활은 대략 2년에서 한 4년 정도 봅니다. 한 3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기록이 엄청나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28경기 31.1분 뛰면서 22.5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6개 이상이고, 야투가 45.2%면 가드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3.42%, 자유투 92.8%, 출전 시간이 시즌 초반보다 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볼륨은 확연히 떨어졌고요. 하지만 효율은 괜찮다. 아직까지 커리의 탱크에는 좀 가스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샐러리가 예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사치세를 팍팍 썼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졌잖아요. 퍼스트 에이프런, 세컨드 에이프런 생기고, 내가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 없고, 조 레이콕 구단주도 예전처럼 사치세 엄청 내가면서 팀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워리어스가 우승으로 다시 가기 위한 여정은 굉장히 험난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시즌 첫 15경기에서 워리어스는 12승 3패, 서부 1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 추락을 거듭했고요. 올 시즌 현재 35게임을 치렀는데 18승 17패입니다. 그렇다면 12승 3패 이후의 성적이 6승 14패죠. 20경기에서 6승 14패면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커리가 뛰는 한 윈나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대로라면 그냥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이다. 아니면 플레이오프 1라운드 진출에 만족해야 된다. 그렇다면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막막하다는 거죠. 악몽의 12월을 보낸 이후에도 1월 극초반인데 여전히 기복심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인 토너먼트 혹은 1라운드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이자 워리어스가 갈 수 있는 저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2022년 스테픈 커리의 4번째 우승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아무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우승을 점치지 못했고, 스테픈 커리가 생애 처음 파이널 MVP를 차지하면서 커리 에라의 총 4번의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2021-22 시즌 정규 시즌 53승 29패 서부 3위. 그러니까 올 시즌까지 포함했을 때 4년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은 15위, 실점은 최소 3위, 오펜시브 레이팅은 17위에 불과했지만 수비력이 끝장났죠. 디펜시브 레이팅 1위, 그리고 그 덕분에 넷 레이팅 전체 5위. 그러니까 정규 시즌도 탑5 안에 드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16승 6패, 1라운드가 4승, 2라운드 4승, 컨퍼런스 파이널 4승, 그 다음에
파이널이 4승이기 때문에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6승이 필요한데 22경기 만에 16승 그리고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듬해에 마이너스 9승이 돼버렸죠. 44승 38패. 득점은 2위였는데 실점이 21위, 오펜시브 레이팅은 8위였는데 수비가 무너지면서 17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탓에 넷 레이팅도 플러스 1.8, 11위에 머물렀죠.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2라운드 탈락했습니다. LA 레이커스에게 6경기 만에 지면서 2승 4패, 결국에는 백투백 우승에 실패했죠.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성적은 2승이 올랐습니다만 다른 팀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했고요. 46승을 거두고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2승을 더했으니까. 자,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시면 넷 레이팅이 여전히 11위였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은 15위, 전년 17위. 계속해서 중위권 유지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35경기 18승 17패. 그리고 득점 15위, 실점 11위인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18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좋아졌는데 공격이 이번에는 빈약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넷 레이팅 플러스 1.2로 전체 13위. 그러니까 우승 시즌 이후로 쫙쫙쫙쫙 아주 스무스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넷 레이팅만 보더라도 5위, 11위, 11위, 13위. 이대로 간다면 2023-24 시즌처럼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다고 구단이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이후에 워리어스는 꾸준히 전력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에 나섰죠. 일단 커리가 현역으로 뛰는 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윈나우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 가치 엄청나게 올랐죠. 체이스 센터는 30개 팀 가운데 티켓이 가장 비싼 구장 가운데 하나인데 못 가서 안달이죠. 그 다음에 또 팀샵, 커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수들의 굿즈와 유니폼이 미친 듯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갑니다. 경기 전에 줄 서 있고요. 경기 끝나고도 줄이 한참이에요. 워리어스가 구장을 지었잖아요. 체이스 센터. 체이스 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워리어스의 구단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아치우고 하다못해 핫도그, 피자, 그 다음에 맥주 이런 모든 음식으로 남는 수익도 워리어스 구단 수익으로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스테픈 커리가 뛰는데 리빌딩 할 거임, 리투닝 할 거야, 시즌 포기했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거야. 그 순간 쫙쫙쫙 매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나우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지난 여름에 프랜차이즈 스타일 클레이 탐슨과 과감하게 작별했습니다. 자, 그 대가로 다수의 롤플레이어들 버디 힐드, 카일 앤더슨, 디앤서니 멜튼, 린디 워터 3세 같은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시즌 초반에는 이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15경기에서 12승을 따냈죠. 자, 그리고 12월에 개장한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서 데니 슈러더를 발빠르게 영입했습니다. 디앤서니 멜튼이 결국에는 십자인대가 나가면서 시즌 아웃이었는데 그 시즌 아웃 된 매물로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3장을 얹어서 데니 슈러더를 데려왔죠. 현재까지는 슈러더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중간 평가를 내려보자면 낙제점이다. 물론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것. 자, 그리고 오늘 2월 6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트레이드 관심 명단을 살펴보면 니콜라 부세비치, 하지만 워리어스는 1라운드 픽을 쓰기 싫어합니다. 영입 못하죠. 에런 니스미스에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니스미스 신장이 작은 3번, 4번인데 데려와봤자 앤드류 위긴스가 있는데 물론 쿠민가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뭘 줄 것이며 저 영입은 해봤자 별 도움 안 된다. 니스미스 좋은 선수지만. 그리고 캠 존슨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있고 경쟁이 심화되어 있죠. 영입할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카일 쿠즈마 도움 될까요? 수비가 안 되고 야투 효율이 박살났기 때문에 저는 와도 하등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지미 버틀러에 대한 관심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갈 수 있는 선수는 니콜라 부세비치, 또 보도가 났었던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선수들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가 은퇴한 이후의 에라도 신경을 써야죠. 워싱턴으로 넘어가 있는 픽 빼고는 1라운드 픽을 매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걸 엄청나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라우리 마카넨처럼 내가 1라운드 픽 서너 장을 주고도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좋은데 지금 이 선수들 그 다음에 또 지미 버틀러 포함시켜 봅시다. 여기에 자이언 윌리엄슨, 브랜든 잉그램 전부 다 무언가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에게 1라운드 픽을 태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팀을 운영하는 F4, 이 프런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윈나우가 좋아도 내가 미래가 불투명한 자원에게 미래 에셋을 우리가 지닌 드래프트픽 자산과 그 다음에 유망주를 넣으면서까지 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골든스테이트의 쉴드를 한번 쳐보자면 일단 2020년 드래프트로 올라가야겠죠. 자, 그 당시에 2순위로 누굴 지명했나요? 완전히 버스트가 돼버린 제임스 와이즈먼을 지명했습니다. 3순위로 라멜로 볼이 있었죠. 라멜로 볼 지명했으면 어땠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라멜로 볼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죠. 자, 물론 드래프트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팀의 포지션 상황과 관계없이 남아있는 자원 가운데 최고의 선수를 뽑아라. 그랬으면 라멜로 볼을 뽑는 게 맞았겠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때 빅맨이 필요했습니다. 제임스 와이즈먼을 뽑은 걸 가지고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은 선택이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쵸?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예를 들어서 조엘 엠비드가 있어요. 빅터 웬반야마가 있어. 그래놓고 와이즈먼을 뽑았으면 저건 바보 등신이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7푸터에 왼손잡이 빅맨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긴 했지만 그리고 워리어스는 픽 다운을 원했어요. 2순위 지명권을 남들에게 주고 더 좋은 조건으로 픽을 떨어뜨려서 다른 선수를 지명하고자 했지만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픽 다운에 응해줘야지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트레이드가 되고 픽 다운, 픽업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만약에 픽 다운을 했다면 원했던 선수 목록이 있었어요. 데니 압디아, 오비 토핀,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 이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직접 워크아웃도 했었고 반 마이어스 단장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할리버튼은 12순위로 뽑혔습니다. 내가 2순위 지명권이 있고 픽다운을 못했는데 할리버튼 뽑을 수는 없잖아요. 2순위로.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에야 할리버튼이 2순위로 뽑혀도 전혀 무방하지만 다 결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즈먼을 지명한 건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워리어스의 실수가 됐고 어떤 식으로는 픽다운을 했어야 됐지만 픽다운에 실패한 게 무능함이라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픽다운을 하지 못했는데 와이즈먼을 뽑은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투트랙 전략. 투트랙은 말 그대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워리어스가 야심차게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죠. 윈나우 기저를 가져가면서 유망주를 키우겠어. 스테픈 커리가 있을 때 우승을 달성하겠지만 커리가 은퇴해도 곧바로 커리 없이도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만들겠어.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갑니다.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 반 마이어스 단장과 조 레이커 구단주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전략입니다. NBA에서 전례가 없어요. 하지만 프론트 오피스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었겠죠. 더구나 이미 커리 에라에서 챔피언이 3번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래, 우리 이제 미래를 멀리 내다보자. 쉽지 않지. 아무도 못 간 길이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워리어스 커리 오기 전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구단인데 우리가 지금 최고의 구단으로 만들었잖아. 투트랙도 해보자.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무모했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투트랙 전략이 워리어스를 퇴보시켰어요. 자, 하지만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2022년에 우승했잖아요. 그렇다면 투트랙 전략이 굉장히 무모했지만 그래도 용감했고 3번의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승부수를 띄워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단 프론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워리어스 항상 달렸습니다. 워리어스는 커리가 있을 때 안 달린 적이 없어요. 그쵸? 듀란트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듀란트가 드레이먼드 그린과 불화도 겪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메인이 되고 싶어서 본인이 항상 손님 대접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고 싶어서 브루클린 네츠로 떠났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워리어스가 또 디안젤로 러셀 데려왔습니다. 그 디안젤로 러셀로 앤드류 위긴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실패했지만 켈리 우브레 주니어를 TP로 영입도 했습니다. 항상 달렸어요. 그리고 사치세를 미친 듯이 낼 수 있었던 2010년대 중후반 구간에는 워리어스가 역대급 사치세 금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깨질 거예요. 계속 미친 듯이 냈습니다. 그건 뭐냐? 항상 윈나우 기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달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러셀이나 켈리 우브레 주니어 같은 잘못된 영입도 있었고 망한 드래프트 픽, 와이즈먼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10년 동안 4번의 우승은 아무나 낼 수 없는 성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4번의 우승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구단 프론트 오피스가 지원해주고
구단주가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똑똑한 영입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4번의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디그린은 커리의 비싼 배낭, 조던풀이 했던 이야기인데 일단 디그린 케빈 듀란트와 불화를 겪었습니다. 듀란트에게 우리 너 없을 때도 우승을 했다 하면서 막말하고 듀란트가 또 거기에 열받고 결국에는 뭐 떠났던 주요 원인은 아니었지만 드레먼드 그린이 케빈 듀란트에게 굉장히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던풀을 팼죠. 조던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면서 결국에는 깐 놈이, 팬 놈이, 가해자가 떠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팀을 떠났어요. 이것도 참 웃긴 거죠. 물론 구단 입장에서는 드레먼드 그린 내보내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조던풀이 결국 트레이드가 됩니다.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드레먼드 그린이 참 고마운 선수이기도 하면서 뭐 케빈 듀란트 또 조던풀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낼 수 없죠. 왜냐? 일단 커리와 클레이 탐슨, 드레먼드 그린 이 3명은 그냥 끈끈한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커리와 탐슨이 건재한 상황에서 그린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용기를 지닌 팀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먼드 그린이 저는 항상 굉장히 여우 같고 똑똑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늘 연봉 협상에서는 팀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장 계약 맺은 것도 또 지금 현재 드레먼드 그린의 실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연봉을 생각한다면 미친 듯한 악성 계약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디그린은 항상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이 워리어스의 셀러리 디자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그린을 매몰차게 내보내지 못했지만 디그린의 이런 팀을 위한 마음, 그 다음에 디그린의 굉장히 재빠른 눈치, 사회생활, 대처 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결국 디그린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한번 쉴드를 쳐봤습니다. 자, 뭐 저도 1990년대 워리어스를 좋아했고 그리고 2000년대 세크라멘토, 뉴욕 닉스 등등을 좋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승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차지해야 됩니다.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절대 없어요.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서는 커리가 4개가 아니라 딱 하나만 더 끼자. 5개면 얼마나 좋을까. 르브론 제임스보다 하나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똑같이 챔피언 반지를 따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듯이 스테픈 커리 그 다음에 워리어스가 커리 에라에 5번의 우승을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겐 아직까지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남아있고요. 각종 낭설을 뒤로하고 각종 루머를 뒤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또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도 워리어스가 우승할 거라 내다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아주 감동적인 우승을 따냈듯이 또 한 번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조코피TV와 또 우리 구독자와 함께하는 또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1월 서부 여행 제가 이제 2주 뒤에 떠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3월에 떠나는 동부 여행 공지를 때릴 겁니다. 목요일에. 굉장히 빨리 또 마감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또 예약하셔서 저와 함께 또 좋은 추억을 쌓으시죠. 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구독도 꽉 눌러주시면서 1월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